안녕하세요, 김백수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요즘 한참 혹평이 들어오는 드라마이자 넷플릭스 인기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3입니다. 이번 리뷰는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가 가득하니 반박시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사람들이 기다리던 오징어 게임 시즌3가 나왔는데요. 오징어 게임의 마지막 시즌이자 종착지인 시즌3,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노심초사하면서 봤었는데요. 확실히 다른 시청자들도 비슷하게 느낀 모양입니다. 이번 작품 아무래도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일단 시즌3를 이야기하기 전에 기존 작품들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어떻게 보면 흔한 장르인, 물론 한국에서는 흔하지 않습니다만 배틀로얄이라는 장르물 중 하나입니다. 목숨을 걸고 돈을 위해 생존하는 게임, 이 자체로만 이미 도파민이 도는 소재이죠. 물론 이러한 소재 하나만으로 오징어 게임이 성공했는가라고 하면 사실 전 아니라고 봅니다. 이 장르의 타 작품들과 오징어 게임이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바로 배틀로얄이라는 시스템을 상세하게 이야기에 풀어서 다뤘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오징어 게임을 굉장히 참신하게 만들어줬는데요. 왜 이러한 게임이 만들어졌는지와 어떻게 작용하는지 게임을 위한 시스템을 잘 보여주고 그 시스템을 남용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또한 단순히 생존을 위해 게임에 목숨을 거는 모습이 아닌 오징어 게임은 사람들이 스스로 게임 안으로 들어온다는 설정도 타 장르의 작품보다 신선하게 느껴진 설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목숨을 거는 게임보다 현실이 더 지옥이라는 아이러니함을 만들어준 것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징어 게임의 주제의식이 잘 드러나기도 하죠. 오징어 게임에서 참가자로 있는 사람들과 그 밖의 시스템에서 참가자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 두 가지의 시선, 이 설정이 오징어 게임의 아이덴티티이자 근본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오징어 게임의 가장 큰 메인 스토리의 중심축을 가져가는 인물은 크게 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징어 게임 자체를 경험하는 인물 성기훈과 오징어 게임이라는 시스템을 밝히는 인물 황준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론트맨입니다. 시즌 1에서는 시스템에 대한 반기를 드는 성기훈의 모습으로 끝이 나고 시즌 2에서는 성기훈과 황준호가 힘을 합쳐 이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보면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프론트맨으로 나왔었던 오영일이 성기훈과 같이 게임에 참여합니다. 오영일은 황준호의 형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야기의 중심축이 되는 세 인물을 엮어놓고 시즌2는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메인이 아닌 다른 축의 이야기, 즉 보조를 해주는 스토리 라인에는 강노을과 이진욱의 이야기, 이명기와 임산부인 김준희, 그 다음 125번 박민수라는 인물과 엮여있는 타노스 등의 이야기가 있죠. 메인 축이 되는 이야기와 보조가 되는 스토리 라인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키면서 인물 간의 시너지와 갈등을 만들어줍니다. 시즌2까지 봤을 때는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재미도 있고요. 즉 최소한의 기능을 합니다만 시즌3에서 이 보조 스토리라인에서 굉장히 많이 삐그덕거립니다. 특히 하나의 스토리라인이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강노을과 이진욱의 스토리라인인데요. 시즌2에서 생각보다 이 둘의 이야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합니다. 이진욱의 딸을 엮어서 둘 간의 서사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시즌3에서 어떤 역할로 풀 것인가를 기대하고 봤었는데요. 사실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가장 큰 아쉬운 점은 이 둘의 이야기는 일단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둘의 이야기가 전체 극을 이끌어가는 주제와 상관관계가 있냐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성기훈의 선택이 주제의식과 맞닿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즌2와 3는 시스템에 대한 반격이 가장 메인 서사인데 성기훈, 황준호가 시스템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강노을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과연 좋은 결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둘이 과연 어떤 면에서 주제의식과 맞닿아 있는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왜냐면 이 둘은 결국 시스템에서 구르지를 않거든요. 이진욱도 게임을 몇 번 하더니 반란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관리자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진욱이 관리자가 됨으로써 마주치는 긴장감 넘치는 사건들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시즌1에서 황준호가 이미 했었다 보니 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붕 뜨는 느낌이 납니다. 그 이후에 강노을이 부대장과의 대립이 있지만 이 둘의 서사를 충분히 풀었냐 하면 또 아닙니다. 그저 강노을과 이진욱 간의 관계의 서사만 나와 있는 상태죠. 강노을이라는 인물에 대해 깊은 서사를 풀지 않고 이 인물의 갈등 요소도 애매합니다. 그저 부대장과의 대립 이유 말고는 다른 인물과 엮일 일이 없죠. 마지막에 이진욱이 탈출하면서 황준호, 황형에게 오징어 게임의 섬 위치를 알린다는 역할 말고는 다른 인물들과 도통 엮이질 않습니다. 근데 사실 그 역할도 정말 필요한가 싶을 정도입니다. 황준호가 그냥 찾으면 되는 설정이기도 하거든요. 즉 이 두 인물의 이야기는 오징어 게임 내내 동떨어진 섬과 같죠. 이 둘의 스토리에 시간을 너무 많이 쏟은 문제점이 어떻게 보면 시즌2에 미리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 성기훈이 반란을 주도한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에게 성기훈이 반란을 하게끔 마음먹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죠.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그런가 싶기도 했습니다.
시즌3를 다 보고 나니 성기훈의 행동에 대해 설득한 시간을 강노을의 이야기에 시간을 너무 허비했다는 생각이 확고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쉬운 보조 스토리 중 하나는 임시완과 임산부 이야기입니다. 이 둘의 이야기는 그냥 너무 아쉽습니다. 특히 임시완은 자신의 배경 스토리를 그저 연기로 그냥 풀어버리는 미친 모습을 보여주죠. 과거를 안 보여주지만 그저 연기력으로 이 인물이 무슨 일이 있었겠구나라고 상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측면인 임산부인 김준희도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성기훈이 다시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준 인물이 바로 김준희의 아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은 인물은 임시완이고요. 생각보다 이 두 인물은 성기훈과 가장 많이 엮이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시즌2에서도 그렇고 이들에게 시간을 안 줍니다. 그들의 행동과 과거의 이야기를 전혀 할애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마지막 자신의 아기를 죽이려는 임시완의 열연에도 불구하고 임시완의 행동에 대해 의구심이 들죠. 또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아기입니다. 성기훈이 자살을 한 이유도 아기였고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인물도 아기였습니다. 드라마상에서 성기훈은 그저 아기 때문에 자살한 인물로 돼버렸죠.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인물로 비춰집니다. 물론 김준희가 아기를 낳은 이유를 자세히 말한다 하더라도 성기훈은 모를 수 있는데 정말 필요한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이 알죠. 이 아기의 가치를요. 성기훈은 모르더라도 아기의 가치에 대해 시청자들이 안다면 자연스럽게 아기를 지키는 성기훈에게 감정을 이입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성기훈한테 말 몇 마디 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냥 대화로만 끝나죠. 오히려 다른 인물들의 시간을 많이 씁니다. 세미와 같이 있었던 125번 인물에게 시간을 은근히 많이 쓰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125번 인물이 죽기까지 걸린 시간은 6분입니다. 그리고 이 인물은 조연급에 해당됩니다. 자신이 행동하지 않아서 세미가 죽었다라는 죄책감이 주제의식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물론 시스템에서 말로 희생되는 안타까운 인물을 조명하기 위해서라면 일단 이 125번과 세미 간의 관계를 조금 더 깊게 갔었어야 합니다. 아니 게임에서 고작 며칠 만난 인물에게 그렇게 감정을 이입합니까? 시청자 입장에선 과하다고 느껴질 가능성이 가장 크죠. 자, 그러면 보조 인물들을 다 다뤄봤으니 메인 인물들만 한번 보겠습니다. 프론트맨 성기훈, 황형. 이 세 명의 비중을 시즌2에서는 비교적 잘 다루면서 전개해갔죠. 하지만 시즌3에서는 아닙니다. 황형의 역할이 붕 떴으며 성기훈의 행동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단순히 겁에 질려 탄창을 안 가져왔다는 것이 그렇게까지 증오를 품어야 할 대상인지, 그렇게 되면 이 성기훈이라는 인물은 시스템에 굴복하는 것이 아닌가요? 서로를 죽이게끔 만드는 것이 오징어 게임이니까요. 애초에 주인공이 수동적으로 변한 상황 속에서 악이라는 아이템으로 성기훈을 움직이게 했다면 이 아기에 대한 서사를 풀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특히나 마지막 자살은 어떻게 보면 성기훈이 시스템에 굴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시스템에 순응했지만 너희들이 원하는 말이 되지 않겠다라는 주제의식을 주기에는 시즌1의 결론과 달라진 것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인물은 황영입니다. 생각보다 시즌2에서는 극을 이끌어가던 인물이 시즌3에서는 갑자기 붕 떠버렸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는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아무런 이야기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돼서 개운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앞에 인서트로 오징어 게임에 대해 미디어에서 노출됐었다는 뉴스나 기사 한 장면만 나왔어도 이렇게까지 어이없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프론트맨도 시즌3에서는 없으나마나한 인물이 돼버렸습니다. 분량 자체가 없어졌고 그 분량을 이상하게 MVP가 가져가는데 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시즌3에서는 황영과 성기훈의 위치가 바뀌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황영은 시스템에서만 있었던 인물이지 게임에 직접 참여한 인물은 아닙니다. 이는 성기훈도 마찬가지죠. 이 둘의 위치를 바뀌어야지 프론트맨도 그렇고 그게 긴장감이 살아났을 것이고 성기훈의 주제의식도 한층 선명해졌을 겁니다. 사실상 1화만에 충분히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 시스템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과 끝끝내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나뉠 수도 있고요. 이러한 변화로 주제의식을 더 명확히 드러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혀 변화하지 않고 결말을 맞이합니다. 과연 이게 정말로 오징어 게임의 속편이 필요했는가라는 근원적인 의구심이 들 정도의 마무리였습니다. 시즌3를 봤을 때 너무나도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물론 시즌2와 같이 이어진 드라마면 조금 더 괜찮았을까라는 질문을 나름대로 스스로에게 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질 수는 있지만 크게 다른 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성기훈이 시스템에 굴복한 순간이 즉 강하늘을 죽인 순간부터 이 이야기의 주제의식과 성기훈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없어졌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인데 아기의 CG가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가장 중요한 아이템임에도 불구하고 볼 때마다 가짜인 게 너무나도 눈에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오징어 게임 시즌3는 오징어 게임 시리즈의 종착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종착점이 다시 출발지였다는 건 시리즈의 가장 큰 반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징어 게임 해외 시즌을 기대하며 이상 영화 리뷰 김백수였습니다.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